피로 물든 백작 부인의 전설 에르제베트 바토리 이야기. 명문가의 그림자, 그리고 어린 시절의 불길한 징조. 에르제베트 바토리는 1560년 헝가리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귀족 가문 중 하나인 바토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문은 트란실바니아 공국을 통치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죠.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지만 동시에 광기 어린 기질을 타고났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에서는 농노나 하인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르제베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혹함을 넘어선 병적인 잔혹성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하인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하고 그 고통을 즐겼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환경과 기질은 훗날 그녀가 저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의 불길한 서곡이었습니다. 젊음에 대한 광적인 집착, 그리고 피해 목욕. 1575년 15세의 어린 나이에 그녀는 또 다른 명문 귀족 가문이 페렌츠 나다슈디 백작과 결혼합니다. 이 결혼으로 그녀의 권력과 부는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남편이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에르제베트는 자신의 영지인 체이테 성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이 시들어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가 탄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녀가 실수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격분한 에르제베트는 하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녀의 코피가 터져 에르제베트의 손에 튀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붉은 피를 보고는 섬뜩한 환각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피가 묻은 피부가 더 젊고 생기 있게 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젊은 여성의 피가 자신의 젊음을 되찾아 줄 것이라는 끔찍하고 광적인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백작부인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체이테 성의 지옥, 희생자들의 비명. 이 끔찍한 확신을 얻은 에르제베트 바토리는 본격적으로 잔혹한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지 내에서 그리고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까지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해 체이테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농노의 딸들이 주된 희생자였지만 점차 수가 부족해지자 가난한 귀족 가문의 딸들까지도 그녀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성 안으로 끌려온 소녀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바늘로 찌르고 손톱을 뽑고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고 얼음물에 던져 얼어 죽게 하거나 꿀을 바른 채 벌레들이 들끓는 곳에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철로 만든 우리에 가두고 칼날이 안으로 향하게 하여 움직일 때마다 몸이 찢기도록 하는 아이언 메이든과 같은 고문 기구들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고문은 소녀들의 비명을 최대한 오래 듣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피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한 잔혹한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가 이렇게 얻은 피로 목욕을 하거나 심지어 마시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피부를 젊고 부드럽게 만들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에르제베트는 자신의 하인들, 특히 다르불리아, 헬레나, 도로차 등 그녀의 광기에 동조한 여성,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잔혹한 행위를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처리하고 새로운 희생자들을 유인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드러나는 악행,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 에르제베트 바토리의 악행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희생자만 수백 명에 달하며 비공식적으로는
6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그녀에게 희생되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막강한 권력과 부는 오랫동안 이 끔찍한 비밀을 감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귀족의 딸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감히 바토리 가문에 맞설 수 없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처녀들의 수가 너무 많아졌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헝가리 왕 마티아스 2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티아스 2세는 팔라틴 왕국 총독인 죄르지 투르조에게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1610년 12월 30일 투르조는 병사들을 이끌고 에르제베트의 체이테 성을 급습했습니다. 성 안에서 발견된 광경은 조사관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고문당한 시신들과 죽어가는 소녀들, 그리고 끔찍한 고문 도구들이 난무했습니다. 성 안 곳곳에는 말할 수 없는 잔혹함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과 함께 에르제베트 바토리의 모든 악행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피해 백작 부인의 쓸쓸한 최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에르제베트 바토리는 자신의 귀족 신분 때문에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왕은 감히 바토리 가문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없었기에 그녀를 공개, 처형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1610년 에르제베트는 자신의 성 안에 있는 밀실에 감금되었습니다. 모든 창문은 벽돌로 막히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오직 작은 구멍으로만 음식과 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그녀의 지독한 젊음의 집착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피해 백작 부인 에르제베트 바토리는 감금된 지 4년 만인 1614년 8월 21일 밀실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원한 젊음을 갈구했던 그녀는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헝가리와 유럽 전역에 걸쳐 전해지며 드라큘라 백작 전설에 영감을 주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에르제베트 바토리는 잔혹함과 광기,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